이번 시간에는 웨일과 갬블의 모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웨일과 갬블의 모델도 있고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 또 하디나의 모델, 포플의 모델 등등등이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강의를 교재는 쭉 정리를 했습니다만 웨일과 갬블의 모델, 그리고 하디나의 모델,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 하디나, 또 포플의 모델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그러면 로스만의 분류에 의해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교육 모델, 사회행동 모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1995년에 발표된 웨일과 갬블의 모델에는 좀 다소 특징이 있습니다. 웨일과 갬블의 모델에 대한 것은 실천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시험용으로 전개를 해본다면 새로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종래에는 지역사회의 유형으로만 설명이 되던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의 조직화가 지역복지 실천의 모델로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이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로스만의 분류 세 가지에다가 프로그램 개발 모델, 연합 모델, 사회운동 모델이 포함이 되어서 8개의 모델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이 좀 다소 거칠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일과 갬블의 모델을 이렇게 보시면 로스만의 분류를 기본으로 해서 웨일과 갬블의 모델 그냥 같이 이제 적어볼까요? 앞에서 봐왔으니까 로스만의 분류. 로스만의 분류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 A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아까 다루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로스만의 분류를 기준으로 볼 때 웨일과 갬블의 모델을 보면은 웨일과 갬블의 모델을 보면 웨일과 갬블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사회의 유형을 실천 모델에 포함시켰다 해서 지리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지리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그래서 지역사회의 유형 두 개를 조직화란 이름을 붙여서 실천 모델로 흡수를 했다는 특징이 있고 거기에다가 지역사회 개발 모델, 표현은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계획 모델, 그리고 사회 행동 모델, 정치, 경제, 행동 모델. 좀 이따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사회 행동 모델이라고 하는 노스만의 분류를 그대로 이렇게 포함을 해서 넣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이 프로그램 개발 모델, 그리고 연합 모델, 그리고 사회운동 모델 이렇게 해서 8개의 유형을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8개의 유형일 때 암기할 때는 언제 8개를 다 외우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지역사회의 유형 2개 이미 알고 있고 거기다가 노스만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3가지 프로그램 개발 모형, 또 사회 연합 모형, 또 연합 모형, 그리고 사회 운동 모형 이렇게 해서 8개를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목부터 보고 접근해 보시면 근린 지역 및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내용까지는 지금 보자고 않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리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 지역 및 지역사회의 조직화에 초점을 두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웨일과 갬블은 이걸 지리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보기 싫으니까 그에 비해서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나와 있지요.
여기 오면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공통의 관심사나 이해관계 등을 기초로 한 기능적 지역사회의 조직화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의 1차적 구성원은 동호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 어떤 두 개는 지리적, 기능적 입장을 준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에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페이지 전에 3번에 보시면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개발 모델,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개발 모델, 사회경제적 개발 모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경제적 개발 모델이라고 했지만 사회경제적 개발 모델,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4번에 사회계획 모델, 그리고 6번에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개발 모델이 있고 행동 모델이 있고 계획 모델, 이 세 가지, 그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사회경제 개발 모델, 그리고 사회계획 모델,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에서 로스만의 분류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하고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무리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바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 있는데 땄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출한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나 또는 중앙정부가 아니고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지역 주민은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라 하고,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연합 모델이 나와 있는데, 연합 모델, 분리된 집단이나 조직을 집합적인 사회 변화에 동참시키고 집합적 사회 변화를 위해 개별 집단들이 함께 일하는 데 초점을 두는 모델을 연합 모델이라고 합니다. 연합 모델. 그 사회운동 모델은 어쩌면 사회행동 모델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은, 자, 한번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 보지 않았으니까 6번 볼까요? 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소유계층이 미래에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에 목적을 줄 수 있다. 자, 이런 것처럼 그와 좀 유사한 것을 보면 사회운동 모델, 인권 존중과 사회정의를 위한, 바로 사회운동 모델과 사회운동 모델은 소위 정의구현에 있는 거죠. 사회정의 실현에 의한 것이 쭉 나와 있는데, 똑같이 인권 존중과 사회정의를 위한 민주주의 운동이나 인권운동 등 사회운동과 동맹하여 그것들을 지지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새로운 비전과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지도자와 조직들이, 새로운 비전과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지도자와 조직들이 1차적 구성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회운동의 목표는 바람직한 사회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쪽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사회 행동 모델과 사회운동 모델은 상당히 지근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고 강도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사회 행동 모델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사회운동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형은 이렇게 8가지인데 새로운 것은 이 3가지는 새로운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알고 있는 거 5가지이기 때문에 웨일과 갬블의 모델은 그런 정도 먼저 1차적 접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도 보겠습니다.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을 보시면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을 이렇게 보시면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스만의 분류, 지역사회 개발 모형, 사회교육 모형, 사회행동 모형에다가 2개의 개념을 더 넣어서 설명을 하되, 여기 보면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을 가지고 노스만의 분류에다가 두 모형을 더 넣어서 이렇게 설정한 것이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입니다. 때문에 노스만의 분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모형에서도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좀 쉽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5개의 모델로 설명을 하는데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프로그램 개발 모형, 개발 및 조정 모델, 그 다음에 사회 계획 모델, 또 지역사회 연계 모델, 지역사회 연계 모델, 또 지역사회 개발 모델, 또 그런가 하면 정치사회 어떤 사회행동 모델과 같은 정치적 역량 강화 모델, 사회행동이라고 쓰고 사회행동 모델이라고 쓰고 테일러와 로버츠가 제시한 이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 모형부터 시작해서 사회행동 모델까지 설명을 하는데, 자, 보세요.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 자, 이제 좀 수정을 해볼까요?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 저기도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이라 본래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획 모델, 지역사회 연계 모델,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모델, 정치적 역량 권력 강화 모델. 자, 사회행동 모델, 정치적 역량 강화 또는 권력 강화 모델. 선생님마다 원어 번역이 다르지만 내 책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을 이렇게 보시면,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을 보시면, 프로그램 개발 및, 여기에 써가지고,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의 100%를 후원자가 행사를 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의사결정 권한의 100%를 후원자가 행사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50대 50으로 균분하여 지역복지 실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후원자 집단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5대 5의 비중으로 나누어서 행사하는 것은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썼던 거 여기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은 지역 주민이 100%를 소비자, 수혜자로는 지역 주민이 행사하는 지역복지 실천의 모형은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은 바로 노스만의 사회 행동 모델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스만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면은 여기 나오는 지역사회 개발 모형, 사회 계획 모형, 그리고 정치적 권력 강화 모형은 노스만의 3개의 분류와 같습니다. 여기는 주로 후원자가, 여기는 주로 지역 주민들이 역량이 강화된 지역 주민들이 지역복지 실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스만의 3 분류에다가 2개의 분류,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프로그램 개발 모델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웨일과 갬블은 둘로 뭉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또 모형을 내시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걸 같이 모여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웨일과 갬블의 모델에는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 두 모형을 하나로 합친 모형도 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도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바로 여기다가 여러분들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테일러와 로버츠는 그에 져서 1985년에, 그 때문에 사실 연도로 온다면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웨일과 갬블의 모델로 갔어야 됩니다만, 거기 오늘은 전체 실천 방법의 변인, 대안 전략, 의사결정 권한의 영향 정도에 따라 5개 모델로 했는데, 노스만은 3 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새로이 추가한 것이다. 때문에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이 나올 적에 기존의 모델에다가 새로이 추가한 모델은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 지역사회 연계 모델 2개가 있다는 것도 또한 별도 문제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세한 내용 박스화 했으니까 최소한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에 의해서 차례대로 보고 있고 5개의 모형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하디나의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하디나의 모형도 있고 포플의 모형도 나와 있는데 하디나의 모형은 본래 하디나가 제시했던 모형은 전환 모델이었어요. 사회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만이 지역복지 실천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디나는 전환 모델과 함께 전환 모델의 영향을 받은 다문화 모델, 페미니스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3개의 모델로 이렇게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지배 문화, 지배 집단의 문화가 소유 집단들의 상품, 서비스,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지배 집단의 문화가 어떻게 소유 집단들의 이런 접근을 어렵게 하는지를 이해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디나의 모델이 되겠는데, 거기에는 전환 모델, 다문화 실천 모델, 그리고 페미니스트 조직 모델이 있습니다. 하디나의 모델을 보겠습니다. 하디나의 모델. 하디나의 지역복지 실천 모델. 지역복지 실천 모델이 있는데, 하디나 것과 포플의 것은 우리가 한번 같이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디나의 전환 모델. 가장 기본 모델은 전환 모델인데, 전환 모델의 대상을 다문화로 바꾼, 또 여성으로 바꾼 모델이 다문화 실천 모델,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전환 모델, 그리고 다문화 실천 모델, 다문화 실천 모델, 그리고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시면 이론적 근원은 갈등 이론과 사회 구성 이론이다. 아까 사회 구성 이론은 사회 건설 이론이라는 것처럼 기존의 이론들이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지배, 거대 담론의 입각에서 기득권층이 소수의 지배 권력이 또는 소수의 역사적 인물들이 이 사회를 건설했다라고 기술하는데, 그거 잘못되었다.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관심권 밖에 있었던 무수히 많은 소유 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내가 이런 강의를 할 적에 이 사회 구성기론은 내가 발해를 바라보는 한국의 관점과 중국의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중국의 관점은 사회 구성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역사란 대조형이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은 소수의 고구려 유민인 대조형 집단이 만들었다고 설명하지만, 중국의 동북공정에서는 역사란 사회에 소유된 계층이었던 피지배 압박 계층이었던 말갈족이 만들었다. 그런 눈으로 지역사회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눈을 가지고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접근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론이 사회 구성 이론, 사회 건설 이론, 현실 기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구성 이론이나 갈등 이론, 소위 마르크스주의에 좀 가까운 이론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환 모델인데, 자, 이들은 갈등 이론과 사회 구성 이론은 1번에 1번이죠. 사회 구조가 주변 집단들의 삶을 억압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전환 모델의 목적은 피압박 민족이나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사람이 주민이죠. 지역 주민이니까 억압받는 사람들의, 억압받는 주민들의 삶의 변화지요.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곧 지역복지 실천이다 하는 것은 전환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삶을, 피압박민족이나 소외계층의 삶을 전환시키는 것이 곧 지역복지 실천이다 하는 것이 전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억압받는 주민들이라는 단어를 이쪽에서는 다문화 실천 모델은 소수민족 지역의 전환 모델을 소수민족, 또는 우리나라는 소수민족이라고 해요. 소수민족 지역으로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다문화 실천 모델이죠. 우리도 이미 다문화 국가군에 포함될 정도로 결혼 이주 여성으로 인한 다문화 가장 참 많아졌고, 우리나라는 약 200만이 넘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나 타자의 입장에서 아웃사이더만 있던 그들의 삶을 바꿔주는 것이 곧 사회복지, 지역복지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하는 전환 모델이고 그의 구체화인 다문화 실천 모델이 되겠어요. 거기에 보면 다문화 실천 모델에서는 소수 민족 지역의 전환 모델을 적용한 걸로써 문화의 역할, 사람들 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이야기하는 데 문화의 역할을 중시한다. 대화와 비판적 의식, 대화와 비판적 의식을 강조한다 하는 것이 결국 같은 맥락이지만 다문화 실천 모델입니다. 1차적인 개입 대상은 억압과 차별을 받는, 어떤 우리나라의 그 문장에 있던 번역을 이렇게 놨지만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민족이나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라고 한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은 바로 이 억압받는 이들을 여권 신장 및 해방, 그 지역사회의 여권 신장 및 해방을 이끌어가는 것을 지역복지 실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번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페미니스트 조직가들은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페미니스트 조직을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 페미니스트 조직들은 의사결정 권한의 동등 배분을 주장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동과 조화를 강조한다. 그래서 여권 신장 및 해방에 초점을 두는 활동을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이라고 하는데 하디나의 모델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포프레 모델을 같이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포프레 모델, 거기에 오면 포프레 모델 8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포프레 모델. 포프레 모델을 같이 연결시켜. 포프레 모델은 8가지가 있지요.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그냥 계획이라고 쓰겠습니다. 지역사회 계획, 또 지역사회 교육, 지역사회 행동. 자, 이렇게 6개,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계획, 지역사회 교육, 지역사회 행동, 전부 지역사회 6개 모형에다가 7번째 모델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권주의적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 있어요. 여권주의적 지역사회 개발 모형, 여권주의적 지역사회 사업이 있고, 8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 인종차별철폐, 인종차별철폐 지역사회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노트를 가지고 칠판에 판서를 할 적에 하디나의 모델에는 전환 모델을 주장하면서 소외받는 계층의 삶의 질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소외받는 계층을, 지역사회 주민들을, 소외받는 주민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다문화 가정의 여성이나 다문화 가정의 결혼 외국인이나 다문화 계층을
대상으로 했느냐, 여성을 대상으로 했느냐 해서 다문화 실천 모델과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 자, 여기 우리 같이 한번 띄워본다면 결국에 이 다문화 실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 실천 모델을 하디나우 모델에서 다문화 실천 모델을 가지고 이걸 그대로 포프레 모델로 온다면 여기는 인종차별 철폐, 지역사회 사업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디나의 모델에서 페미니스트, 여권주의적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을 그대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것은 여권주의적 지역사회 사업으로 또한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디나우 모델과 포프레 모델은 같이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쉽게 표현은 다르지만은 바로 연관성이 있는 개념으로 접근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디나우 모델과 포프레 모델까지도 같이 연계시켜 왔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모델로 1990년대에 나오는 크레이츠만과 맥나이트의 지역자산 모델,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보다는 긍정적 자산에 초점을 두고 접근했던 지역사회의 크레이츠와 맥나이트의 지역사회 자산 모델, 또 그런가 하면은 크레이츠와 맥나이트의 지역사회 자산 모델을 가지고 델가도가 제시를 했던 지역 역량 증진 모델, 2000년도에 나왔던 지역 역량 증진 모델에서 페이지 182쪽에 가서 보시면 주거 상태나 건물 상태와 같은 지역사회 2번입니다. 물리적 환경과 지역사회 역량 이런 등등의 관점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델가도의 지역 역량 증진 모델. 특히 소외된 계층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물리적 환경만 개선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역복지 실천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해서 초점을 아까 그레이츠와 맥나이트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 자산에 초점을 둔 데 비해서 여기는 오히려 소외된 계층의 저소득층 밀접 지역의 물질적 환경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지역에서 역량을 강화시킨다면 지역복지 실천은 가능하다 하는 것이 델가도의 지역 역량 증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82쪽에 보면 몬드로스와 윌슨의 사회행동 모델도 제가 이름을 집어넣습니다만 몬드로스와 윌슨이 제시한 사회행동 모델은 풀뿌리 실천 모델, 로비 모델, 자원동원 실천 모델 등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학습해 놓으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